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일산개발관리소장교육원 원장 김경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세 가지 목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수선은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 계획을 왜 이렇게 강화했을까요? 사유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정해놓고 그 법령에 따르는 바에 따라서 수선하고 보수하고 비용을 적립해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강화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큰 주택시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로 표현되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 200만 호가 5년 안에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5년 안에 지어진 주택 200만 호를 40년 후에 일제히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주택시장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적정한 기기에 수선하고 오래 쓰고 또 사용의 편의성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수선 계획이 강화되었고 여기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들지요. 시설물 유지 보수는. 따라서 여기에 비용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해서 비용 사용을 경직적으로 대표의 의결, 장기수선 중단금 사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용도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관리주체는 사용 계획서를 만들어서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수선 비용을 미리 적립해놔야 되기 때문에 할부 공사라든지 외상 공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비용은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세입사는 사람, 세입자나 사용자 등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냈다 하더라도 이사 갈 때는 집주인한테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또한 시설물은 굉장히 중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 시설에 대한 수선 이력, 다시 말해서 뭘 고쳤다, 어떻게 고쳤다, 얼마에 들여서 고쳤다 라는 그런 기록들을 전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영구불변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의무관리 대상하고는 좀 틀립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혹은 지역난방, 중앙난방 방식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으로서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입니다. 근데 장기수선 계획은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또 승강기나 지역난방이 있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 주상복합은 주택이 한 세대만 있어도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 구분이 150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싼 게 1,0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 기준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된 부분 수선을 대폭 강화해서 축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면 교체를 많이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도대체 부분 수선이 뭔지, 전면 교체가 뭔지, 그 다음에 그거 외에 혹은 소모성 부품 교환은 뭔지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정립해 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용도 외 사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